청와대 상공에 출현했다는 UFO를 향해서 대공 사격이 가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 국방정보국에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문서를 공개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알 수 없다. 정말 쇼킹하다. 어메이징하다. 그런 거는 풍력발전소를 배경으로 찍힌 영상이 있는데요. 상당히 길게 찍혔는데 그 영상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기밀 문서가 공개되게 된 계기가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외계인은 있다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묘하게도 이제 현직 트럼프 대통령께서 야, 이렇게 발언했는데 내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확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즉각적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국민들이 수십 년간 UAP에 관해서 상당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를 내가 이참에 우리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가능한 많이 공개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그 정보기관이라든가 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과거 정부들의 폐쇄성과 그런 거를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돋보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나 또 이런 이 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쟁이 너무 오래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인기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전환용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것이 촉발되게 된 이유가 전임 대통령 오바마가 그런 충격적인 외계인은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책임성 있는 이번에 행동을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쇼킹하다, 어메이징하다, 그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본 파일이나 문서 중에는 일부 저희도 알지 못했던 그런 외국 사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가하는 건 뭐냐면 고화질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내놔라. 또 다른 국회의원은 한 40건 정도의 고화질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공개하라.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중들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과거의 그 UFO 관련 사건, 그런 파일들을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거기에 그 포함된 자료가, 알맹이가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주 간격으로 공개된다고 했으니 그것이 잠옷 기대가 됩니다. 총 161건 중에 미 국방성 전쟁부죠. 82건, FBI 미 연방수사국 그것이 57건, 세 번째가 이제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15건, 국무부 파일이 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가장 많죠. 미군이라는 그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기지가 퍼져나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에서 수집되는 그런 정보는 당연하고, 또 자국 내에서 미 공군이라든가 육군 또 해군에서 목격된 자료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UAP 관련 정보를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UAP가 존재한다, UFO가 존재한다, 그렇게 확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국방부가 공식적인 발표했을 때는 UAP는 물체인 거는 맞다, 그 정도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고 항공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문서만 딸랑 공개하고 그런 발표가 없어요. 단지 그 미 대통령과 국방부는 뭐라고 밝혔냐면, 이번에 우리가 문서를 공개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존재고 그 이 물체가 어떤 기원을 두고 있고 발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 없다, 노코멘트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라는 언급을 해가지고 그 정보의 그 분석이나 그 주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 국방부는 그런 멘트를 또 했더군요. 보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13년 미 중부사령부가 보고한 기밀 파일이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줌을 해가지고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광원 주위로 스타버스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일종의 그 돌기 같은 것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물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조리개로 인한 빗줄기 현상이거든요. 일종의 전문 용어로 회절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관찰됐고요. 최근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5년도에 찍은 영상이 또 최근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서로 그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은 물체가 포착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기존의 물체는 이 물체의 진행 방향 뒤쪽으로 후미로 여론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체는 전체에서 그 여론이 관찰된다는 거는 이건 특이한 거거든요. 물체 주위 전체로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뭐 어긋나는 그런 형태로 이 방사형의 그 빛을 발산하는 걸 볼 때 기존의 UFO 현상과 흡사한 면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 미군이 그 적외선 촬영한 화상에 보면은 좌우측으로 그 데이터가 막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포착한 물체의 고도라든가 속도, 그리고 뭐 높이, 뭐 그런 크기, 그런 정보가 비노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게 색칠을 해가지고 영상 내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군사적인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좀 특이한 것도 발견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자료 중에 2024년도에 이제 촬영이 됐는데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풍력발전소를 배경으로 찍힌 영상이 있는데요. 상당히 길게 찍혔는데 그 영상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화이트 핫 모드에서 적외선 촬영이 됐거든요. 적외선 촬영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타겟이 열을 발산하게 되면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 배경은 어둡고 낮은 온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좌우에 뜨는 고도라든가 속도, 그런 정보 데이터는 가려져서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이 물체의 광원이 상당히 열을 품고 있는 그런 물체다. 그래서 제가 물체의 크기를 한번 어느 정도인가 측정을 해보니까 프레임 분석에서 이 물체 광원이 풍력발전기 기둥 뒤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고요. 또 풍력발전기의 그 회전하는 날이 있죠. 그 날 주위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그 정도 두께와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둥 같은 경우는 보통 딱 요 정도 사이즈다라는 건 아니고요. 4m에서 한 6m 정도가 되거든요. 기둥 두께가. 근데 이 물체가 완전히 가려지는 걸 보면 한 2배 정도까지도 못 되는 비교적 그 소형 물체에 가깝다. 0.5m에서 3m 내외, 커봤자 3m 이내,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진 물체로 보입니다. 이 물체가 쭉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망설이는 듯한 그런 행위를 보이는데, 이런 화상을 보면 이제 열을 발산하는데 그 열 발산 정도가 주변의 물체 온도보다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미확인 비행체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밀에 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대되는 그런 추가 자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모킹 건,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 일어난 2건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1983년 3월 31일 그 팬텀기 2대가 UFO가 출현한 것을 추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분의 공군 조종사, 베테랑 공군 조종사를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미국 DIA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 또 하나 사건은 1976년 9월 말일에 청와대 상공에 출현했다는 UFO를 향해서
대공 사격이 가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 국방정보국에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사건이 DIA에 보고가 돼서 자료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몇 차례 공개될 그 문서 중에 국내에서 일어난 이 굵직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공개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도 열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밀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그런 입법도 이미 제정이 돼 있고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도 청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중대한 스모킹 건에 해당되는 그런 UAP 결정적인 기밀 문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지금 정부를 향해서 가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 시각적인 자료, 일종의 그 고화질 영상이라든가 사진 자료가 지금 노출이 안 됐다. 과거에 있었던 흑백 영상이라든가 흐릿한 그런 자료들만 공개가 됐지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그 근접 촬영한 그런 고화질의 영상 사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그 공개되기를 상당히 기대한다. 사실상 미 정부는 전 세계의 정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UAP 관련해서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방치해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멕시코 정부가 청문회를 이제 열었는데 외계인 사찰하고 추정되는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UAP 연구를 공식화하자. 이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테마다. 미 정부가 이토록 전 세계 정보망을 통해서 입수하려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 전 세계에 적성 국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들이 고도의 UFO를 보고 이 UFO를 비슷한 성능을 가진 비밀 첩보 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하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역공학 기술을 통해서 지구제 UFO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방치해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즉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 정부가 이토록 전 세계 정보망을 통해서 입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안보,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포함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고도의 테크놀로지, 특히 UAP 관련해서는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정보 첩보를 자국에서도 일어나는 정보를 가지겠지만 타국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UFO 추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추락한 물체를 그쪽 나라의 정부가 탈취하거나 안 주거나 또 제3의 적성국가한테 이관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간청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보에 대한 통제 심리는 뭐냐면 딱 이겁니다. 한 가지. 미국은 모든 거에서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국방력을 통해서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국의 기술 정도의 수위, 기술 발전 수위를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이 부분에선 지금 중국이 상당히 우리 미국보다 앞질러가고 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그 1위라는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UAP 관련해서 고도의 기밀 정보라든가 자국의 테크놀로지를 입힌 그런 비행체를 개발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인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161건 중에 미 국무부의 관련 자료가 한 7건 정도 됩니다. 7건 중에 이제 3건 정도가 UAP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고요. 2건은 이제 수십 년 전에 미 국립우주항공위원회에서 UAP 관련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였고요. 또 다른 한 건은 멕시코 정부가 항공우주관련법 위반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다는 그런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 정부는 전 세계 정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부 파일인데 국무부 같은 경우는 각국에 퍼져 있는 그 대사관의 주 업무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은 인적 정보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휴먼을 통한 정보 입수를 하는 거죠.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 국무부로 이첩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광주 사태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미 대사관에서 극비리에 정보를 전부 이첩을
출연시켰죠. 그 7건 중에 3건 정도가 파푸아뉴기니 사건, 카자흐스탄의 출연 사건, 세 번째가 조지아, 그루지아에서 출연한 UFO 추정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파푸아뉴기니 사건 같은 경우 고고도 미상의 항공기가 비행기 조종사에 의해서 목격이 됐습니다. 당시 굉장히 이것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여겨서 공청회까지 열렸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보 책임자가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전문을 보내서 확인 요청을 한 겁니다. 미 국무부가 또 최종 입수를 하게 됐는데 그쪽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다. 중대한 이건 뭐 UFO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일어난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물체가 찍혔다기보다 워낙 변칙적인 기동을 하는 그런 굉장히 밝은 광원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빛의 궤적으로 사진에 남았다 그래요. 근데 이 특이한 점은 747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3명이 목격을 했는데 이 항공기 고도가 그때 한 12km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미확인 광원의 고도는 무려 30km입니다. 30km 더 높은 고도의 상공에서 항공기가 날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칙적인 그런 기동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이상한 물체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데 아마 빛의 궤적으로 찍힌다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조지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문서는 그 나라에서 폭격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겠죠. 러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 UFO가 폭격을 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회색 전략 전법을 쓰는 거죠. 물타기 시기로 그런 전략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루지아 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정말 이게 UFO가 한 짓인가 러시아에서 이걸 거짓말로 하면서 UFO를 갖다가 등장시킨 방패 전략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정보를 입수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러시아의 소행 같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또 관련된 문제거든요. 모든 우방국은 일단 미국 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인명피해가 없었는지 뭔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것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최근이었죠. 멕시코 정부가 청문회를 이제 열었는데 항공 우주 안전 관련해서 법안을 입안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이제 외계인 사체라고 추정되는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가짜 같고 실제적으로 외계인 사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멕시코 정부에서 했던 핵심은 뭐냐면 관련 UAP 전문가들이 UAP 연구를 공식화하자. 이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테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달라 국가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좀 더 신중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당위성을 아마 주장하는 것으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2차, 3차, 4차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2차 공개 문서는 빠르면 6월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1976년 9월 말에 청와대 상공 인근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개의 광원이 출현했었고 그쪽을 향해서 사격이 수천 발이 가해졌고 열몇 군데의 군사기지에서 발칸포가 발사됐다. 약 20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이 전부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983년 3월 말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팀 스피릿 훈련 작전 중에 우리나라 이제 공군 조종사죠. 팬텀기 2대가 출격을 하게 됩니다. 부대로 귀환하던 도중에 전투기 고도와 거의 같은 성상에 떠 있는 광원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조종사가 금성인 것 같은데 희한한 거는 밝게 빛나는 그 노란색의 광원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별이 떠 있는 고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접근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비행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두 비행사가 추적 비행을 해가지고 선의 비행을 하면서 이 UFO를 관찰을 했어요. 육안으로. 그리고 물체의 크기는 기존
팬텀 전투기의 3배 정도의 지름을 가진 엄청난 크기, 아파트 한 20층 정도의 크기죠. 747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렇지만 상당한 규모의 원반영의 물체가 육안으로 식별이 됐다. 동시에 이제 그 관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을 가진 목격 보고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 공군에게 보고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기밀 문서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영상에 출연한 서종환 센터장님의 다른 영상도 만나보세요. 당신을 깨우는 지